오늘 제목은요, 학교폭력에 상처받은 아이들 마음 보살피기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교사와 부모는 피해자의 행동과 심리를 공부해야 하는 거죠. 어떤 선생님은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더 잘 놀고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가해 학생과도 장난을 치고 잘 논다.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해서 피해 학생을 불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학교폭력의 속성을 모르는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청소년 피해자들의 심리 반응을 좀 공부해 볼까요? 우울과 불안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밝게 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깊은 우울과 불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린이,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놀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려는 그 아이의 노력을 칭찬해주고 더욱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너 정말 힘들 텐데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기특해. 하지만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야 돼. 괜찮니? 정말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유심히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괜찮은 것 같다, 이제는 해결된 것 같다 라는 말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아이와 부모에게 더 큰 절망과 불신을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손함과 정중함입니다. 무조건 피해 학생 입장에서 말하는 연습, 어른들은 해야 합니다. 어른의 대응 방식이 피해자와 부모의 트라우마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 잊어. 이제 그만 용서해줘. 이런 말들이 훨씬 더 피해자의 상처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매일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내가 뭘 도와줄 거 없니? 끊임없이 10번, 20번 물어야 도움 요청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가해 학생들을 너무 쉽게 용서했을 때 가해 학생들은 죄책감을 모르는 괴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최소 40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쌓인 울분은 어른들이 만든 불공정함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합당한 처벌 이후에 용서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 강요된 용서와 화해는 피해 학생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에게 요구하는 용서와 화해를 멈추고 피해자 학생이 마음껏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게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야, 네 잘못이 아니란다. 가해자들의 잘못이란다. 네가 그동안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젠 우리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이유 없이 괴롭힌 가해자들의 잘못이고 피해자를 보살펴주지 못하고 방관한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어른들도 공범입니다. 동물의 리더는 인간보다 낫습니다. 늑대의 리더는 약한 아이들끼리 짝지어주고 괴롭히는 놈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새끼들이 태어나면 그 새끼들까지 보호해줍니다. 또 범고래는요, 가해자에게 너 약한 애들 건들지 마! 라고 경고합니다. 그 후에 또 괴롭히면 영원히 무리해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세 아이는 가해자들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 폭력을 피해서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판결문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이 같은 범죄는 우발적,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0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판결문에서 중요한 문구는 바로 이 빨간 글씨입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해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이 폭력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왕따 사건 판결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아이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왕따 피해자 후유증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육체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된다고 했지요? 맞아요. 무려 40년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지요. 동물이나 인간이 집단 생활을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방편으로 또 증오심을 제3자에게 발산시켜 집단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강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가장 약한 약자에게 전이시키는 방편으로 이것이 바로 왕따의 기본 생성 원리입니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는 바로 동물의 쾌락인 거죠. 나의 잘못은 혹시 없는지 고민해봐.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조언하는 사람도 바로 가해자입니다. 범고래와 늑대의 리더는 우리 어른들보다 현명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해자의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의 편에서 변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처를 부탁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뼈저리게 아픈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 양육자들이 더욱더 해야 할 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어두운 그림자,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따 트라우마는 무려 40년이나 갑니다. 몸은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이는 이 어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잘 안아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란다. 이제는 마음을 활짝 펴고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한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 보자 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함께 공부한 심리상담가 박상미였습니다.